자, 이어서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오늘 슈퍼개미스타님께서 교육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연구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실험이 시작됐고 이 중국에서는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다음 중 중국 임상시험에 쓰여진 동물은 1번 박쥐, 2번 낙타, 3번 원숭이입니다. 자, 일단 이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빠르게 강하고 이 재정 정책을 내놓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현 시장에 맞춰서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교육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좀 섰는데요. 2주 동안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뭐 국제 유가 거진 뭐 걸프전 이전보다도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고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어온 대세 상승장이 마감되는 흐름까지도 좀 연출이 좀 되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좀 두려움에 좀 떨 수 있는 자리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손절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 저점이 어디서 형성이 좀 될 거고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빠져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뭐 단기 접근을 하면은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오히려 뭐 7, 8%를 또 밀어버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장세에서는요, 그렇죠? 저점이 어디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투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줄어드는 흐름까지 좀 파악을 좀 하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1천조에 가까운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이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최고 하락폭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정부 정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고요. 공포가 일단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조금만 밀려도 그렇죠. 손절 물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큰 정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 줄 수 있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끝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시장에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엄청난 돈이 지금 풀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좀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심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절실하게 현재 보여주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례 없던 유가 급락 상황, 거진 유가가 45달러에서 50달러까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진 2주 만에 20달러를 무너뜨렸어요. 장중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22달러대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와 일단 러시아가 일단은 감산 합의 불발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유가 급락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산 합의로 인한 유가 가격을 받치겠다.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싼 가격으로 시장 점유해 갈래 하면서 일단은 러시아하고 협상을 불발로 끝내놨는데 그게 사우디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우디도 지금 경제 여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분명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유가 BEP는 사우디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사우디 역시 그렇게 저유가가 지속이 된다 하면은 경제 타격을 마찬가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10년간 대세 상승장 마감이 지난주에 분명하게 결정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일단 바이러스 악재가 요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도 사스와 메르스에도 분명히 이러한 조정이 나타나 주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조정폭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겨냈어요. 세계 증시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 전 전염병과는 다르게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가? 사스 때 사망자, 메르스 때 사망자보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더 낮아요. 그렇죠? 그럼 더 무서운 병은 사스와 메르스인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좀 할게요. 그렇죠? 사우디, 러시아 감산 합의 불발. 일단 러시아가 합의를 안 한다고 때려쳤죠. 그렇죠?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요.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얘네들이 유가를 떠받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공급량 조절하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이 좀 됩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싫으니까 나 합의 안 해. 그렇죠? 그러면은 유가가 크게 폭락을 하겠죠. 그렇죠? 사우디 쪽에서 저유가로 공급량 확대, 시장 점유율로 나간다고 하니까 유가가 지금 폭락한 상황이고 유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셰일가스 기업들이요.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실적이 그냥 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고요. 유가가 하락할 시 기업 실적들이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채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요.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에서 이제 부실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감산 합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이죠. 터지면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협상을 하면은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합의를 해 갈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대신 이제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장기간 물고 늘어질 경우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도 하고 2016년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한 2년 동안 버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손실 거의 없이요. 요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유 수요 전망치가 추가 하향될 가능성은 상당하게 좀 높아져 있고요. 지금 뭐 20달러대 장중에 20달러대도 깼어요. 근데 일단 뭐 10%대 후반대에서 20달러대 초반 정도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를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사우디가 15달러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사우디도 폭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달러 전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은 원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오펙 국가들의 재정 수입 역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우디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얘는 좋느냐? 아니에요. 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해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네가 꼴보기 싫어서 러시아가 키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은 향후 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O를 할 건지 X를 할 건지는 뭐 푸틴에게 달려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 실패는 러시아가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좀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까지 이 유가 하락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시고요. 국제 유가 각각 평균가가 이제 러시아가 배럴당 25달러, 그렇죠?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배럴당 50달러, 거진 2배 가까이 여력이 있어요. 20달러대에서 머물러도요. 러시아는 버티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환율 관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손실폭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2배 차이가 나고 사우디는 얘보다도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가 원유 생산이 이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당히 저유가일 때는 상당히 손해가 극심할 수 있다. 국제 셰일가스 기업들 부실로 이어질 경우 증시에 상당히 큰 충격이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고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월봉을 보시면은요, 제가 왜 지난주에 10년간 대세 상승 흐름이 끝났냐고 말씀을 좀 드리냐고 하면은요, 오랫동안 이어졌던 상승 파동이었어요. 그렇죠? 상승 파동이었는데 24,000포인트, 25,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구간대를 이탈해 줬다 하면은 이제 장기간의 상승 흐름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의 대세 상승 파동이 마감이 좀 되었고 이제는 잘해봤자 상승이 끝났으니까 잘해봤자 박스권, 그렇죠? 잘해봤자 박스권 그리고 못하면은 이제 하방 쪽으로 열릴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역시 월봉인데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 자리가 그렇죠? 1,700, 1,800포인트까지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이번 달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밑으로 뻥 뚫려 있어요. 밑으로 뻥 뚫려 있는데 10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열릴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종목 상담할 때 반등 이용 시 현금 비중 확보가 중요하고 본전에서 할 생각보다는 손실폭을 줄여놓고 현금 확보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이유에서입니다. WTI 유가 역시 22달러를 마크를 좀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중에 20달러 때도 깨기는 했는데 한동안 20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여지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감산 합의에 이제 다시 협상을 하고 체결이 좀 돼야지만 국제 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역사적 적점이에요. 그렇죠? 역사적 거진 걸프전 수준입니다. 그럼 20달러 떼면은요. 내가 장투할 생각이 있다 하면은 그렇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 하면은 협상이 뭐 언제 되든 말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협상이 되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40달러 때까지 100%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 하면은 뭐 장투를 한번 해보셔도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이탈리아가 시발점이 좀 될 수가 있다. 이탈리아가 뭔데 갑자기 이탈리아가 나오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금융위기는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얘가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면 좀 좋으신데 만약에 번지기 시작을 하면은 상당히 큰 시장의 파동을 형성을 좀 할 수 있는 악재입니다. 사스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 단순 바이러스 악재가 대세 하락장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바이러스 악재 분명히 저 역시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악재 사스 메르스 때 분명히 다 이겨냈고 그렇죠? 방향성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러스 악재가 방향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바뀌는 건가 아니면 뒤따라올 악재가 추가적으로 숨어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탈리아 세계 8위 경제국입니다. 그렇죠? 유로존에서는 뭐 3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135%로 뭐 일본 다음으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요국 중 최고의 수준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부실이 상당히 골무대로 골맞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현재는 좀 더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이고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북부 쪽에서 거진 GDP 성장률을 거진 50% 이상을 담당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 경제가 지금 멈췄습니다. 그렇죠? 지금 부실이 날 수도 있고 국가 부도 사태도 위험하고요. 은행들 부실 사태도 위험한데 이 경제가 멈췄기 때문에 그게 폭발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에 머리를 대진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얘가 터지면은 금융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이탈리아 은행들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완충자 부분이 좀 빈약합니다. 부실 대출 역시 뭐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방아쇠가 터지면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채 비율 거진 뭐 2,900조 원인데 이탈리아 은행에서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채 부실이 나타나주면은 은행권들이 줄줄이 부도 가능성이 형성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하게 높다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증시 마이너스 40%, 그 유로존의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크게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골드 역시 지금 금융위기가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지나가면은요, 안전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골드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빠져요. 같이 빠졌다가 나중에 한참 빠지고 나서 시장에서 회복될 때 골드는 같이 올라갑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0년 이내 사상 최고치 행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아직 크게 연출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약세를 대변합니다. 골드 지표군, 환율 지표군 모든 지표들이 약세장을 대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저점 매수보다는 시장 급반등 시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 약세장 대응으로는 일반적인 조정이라면 저점 매수가 유효하지만 현재는 10년간의 대세 상승 장세가 끝난 상황입니다. 현금 비중 확보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많이 빠졌다고 바닥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점 매수 들어갔다가 또다시 손절을 하루 만에 10%, 20% 날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하고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아직은 이 주식시장의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뭐 기술적 반등에도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좀 현금 비중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라는 이러한 이 유효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폭락장에서 좀 잘 살아남아서 락바텀이 좀 어느 지점이 될지 저희가 좀 계속해서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